아니 아파트 한 동을 받으셨다고요? 네, 제가 한 동을 받았어요. 두 번째 네. 낙찰에 한 동을? 네, 한 동을 받았어요. 아 그럼 대출은 어떻게 해요? 대출을 땡겼어요. 어디로 땡겼어요? 대부. 불안해도 얻어 보는 우리들의 투자 이야기 야너트 오늘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마어마한 게스트가 한 분 나오셨어요. 일단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열심히 임장도 하고 틈틈이 공부도 하고 투자하고 있는 아줌마 투자자 아로아입니다. 아파트 한 채를 받았다니 되게 궁금한데요.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물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동이에요. 네, 우연히 이제 공매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주소가 딱 보니까 경상북도, 경산시, 계양도 669-108동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호실이 누락된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이제 보니까 아파트 제108동 제1층 101호 외 9채. 근데 9채인데 가격이 8억 6,900밖에 안 해요. 그니까요. 감정가가 8억 6,900인 거 보고 한 동이? 그쵸. 야 그러면 이 정도면 딱 느낌상 아파트가 엄청 썩었을 것 같은데. 네, 예상했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아 좋았다고요? 네, 벌렁벌렁했어요. 네, 로드를 이야. 보니까 썩음썩음한 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게 그 물건이에요? 네, 이 정도 되면 혹시 재건축 호재가 있으려나? 네, 한번 예상을 해봤죠. 그래서 이제 조사해 보니까 85년도에 준공이 됐거든요. 85년도? 네, 그리고 이제 주변에 200세대 이상인 그 아파트가 없었어요. 근데 이 아파트가 1090세대. 자 일단 물건지 위치를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주변에 경산시청이 있고요. 임당역이 또 근처에 있어요. 이거를 솔직히 여기 근처에 있다고 말하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진짜 뭔데? 근데 이쪽이 이제 걸어가 30분 걸리겠구만 이걸 역 근처에 네, 있다고. 걸어갈 수는 없어요. 이게 요즘에 네. 낙찰 받으신 분들 희망 회로를 많이 돌려서 대구에서도 가까워요. 대구에서 자차로 출퇴근하시는 오케이, 분들 오케이. 가능하다고 봤고 대구 생활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면. 대구 진짜 30분이 솔직히 가까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수도권으로 봤을 때 서울하고 분당하고 30분 거리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 괜찮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했어요. 저는 나홀로 아파트 느낌인 줄 알았는데 1000세대 이 정도면 굉장히 단지가 커 보이긴 하네요. 네네. 이런 느낌의 아파트군요. 네. 이거에 두 줄 이렇게 한 동이 이렇게 한 동인가 보네. 네네. 1류 라인. 109동이 이렇게 돼 있고. 네. 그리고 이 물건을 발견했을 때가 입찰 이틀 전에 발견을 했어요. 이틀 전에? 네, 그래서 시간이 없잖아요. 경산까지 내려갈 수도 없고 일단 손품으로 최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세대 수도 많고 38살이에요. 38살? 네, 재건축 호재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감정가가 일단 8억대니까 수도권에서 8억으로 한 채 아파트를 사기도 사실 쉽지 않은데 8억대로 어쩌면 한 아파트 동을 한 가져올 수 있겠구나. 야 근데 나 아파트 한 동이다. 한 동. 왜 이러는 걸까요? 이러면 끝났네. 네, 그쵸. 플렉스가. 네, 아파트를 입찰을 해보자 하고 마음을 좀 먹어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 이제 다른 분양하는 아파트가 없나 분양가를 좀 조사를 하려고 보니까 30평대 아파트를 23년도 6월 정도에 이제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분양가가 4억대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가 지금 1억 미만이었거든요. 그러면 1억 미만의 아파트를 우리가 낙찰을 좋은 가격에 받기만 하면 재건축이 진행이 됐을 때 혹시 추가 분담금을 낸다고 계산을 하더라도 지금 이 물건을 그냥 단기 매도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네. 연식이 오래됐으니까 지방이지만 재개발 재건축 물건으로 가져가겠다. 근데 혹시 이제 생각했던 대로 바로 또 매도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 장기로 갔을 때 어땠을까 그런 것까지 또 생각했어요. 장타를 하다가 단타는 항상 옵션이 될 수 있거든요. 네네. 오케이 좋아요. 이제 실거래가를 좀 봤어요. 근데 저는 지방 아파트가 이렇게 거래가 활발하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지금 7월 달만 해도 지금 6건 이상 투자할 당시에 네네. 그래서 저희가 8월 달에 입찰을 했거든요. 거래 가격이 1억 3, 4천이니까 지금 낙찰 가격이 거의 8,6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것만 해도 시세 차익이 상당한데요, 한 채당? 그쵸. 한 5천만 원 가까이 네. 되는 것 같은데요? 입찰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억 미만이기 때문에 뭐 취득세도 그냥 1.1% 네, 기본 세율만 적용한다면 가능하겠구나 해서 그것도 입찰 결심의 원인이 됐죠. 물건 좀 자세히 들어가서 보니까 대구 미래대학에서 이곳을 기숙사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5년 정도 공실 상태였어요. 5년 동안 집을 비웠고 오래된 아파트면 엄청 썩었겠구나 예상을 했어요. 그죠. 외관만 봐도 썩음썩음한데 5년 동안 공실을 했으니까 네네. 장난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입찰 들어가기 전에 사실 그쪽 근처에 인테리어 업체에 몇 군데 전화를 했어요. 제가 봐도 수리비 한 3억? 네. 3억은 좋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상은 계산을 했어야 됐어요. 네. 오, 야.
네, 야, 안에 그래. 들어보니까 솔직히 이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이 이거 안 정도는- 보고 투자하신 거예요? 네, 안 보고 솔직히 입찰 했어요. 딱 보는 순간 야. 네, 솔직히 말하면 와. 저는 이거를 낙찰 받고 이 모습을 딱 보니까 인테리어비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바로 되팔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바로 부동산 돌아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1억 정도면 거래가 잘 된다. 바로 되겠다. 바로 팔 수 있겠다. 네, 얘기를 했고 조금 잘 받으면 아까 본 것처럼 1억 3천 정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재건축 호재도 있고 하니까 이참에 그냥 새로 아파트를 짓는다 생각하고 네, 그냥 갈아엎자. 그래, 한번 지어봅시다. 네. 지어봅시다. 그래서 와. 한번 보여드리면 네, 야, 곰팡이 예쁘다. 네, 너무 예쁘죠. 와. 여기서 밥을 해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호실마다 돌아다니는데 쥐들이 거기 살고 있더라고요. 집 상태가 아주 나이스하네요, 그냥. 네, 어느 정도 나올지 이제 좀 돌아보다가 인테리어를 이제 견적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3억에? 네, 3억이 이게 된다고요? 정말 싸게 바닥 다 장판 깔고 하면 뭐 등도 촛불 켜놓고 막 우물 좀 하고 이러면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리고 솔직히 이때는 보일러는 안 만지려고 그랬어요. 사실 배관은. 근데 너무 5년 동안 집이 공실이어서 아, 정파 있었구나. 네, 다 만져야 되는 거예요. 어. 골조만 남기고 정말 다 때려 부십니다. 오케이. 면적은 그러면 어느 정도로 나왔어요? 제일 비싼 데는 얼마 정도 나왔어요? 한 6억대까지 나왔어요. 6억? 그러면 8억에 받아서 6억이면 빌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니까요. 근데 저희가 정말 몇십 군데 몇십 군데. 업체 이제 다 받아보고 좀 규모가 큰 업체가 낫겠더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다 뒤집어 아무래도 보면. 규모 큰 업체가 AS도 있고 훨씬 낫죠. 네, 한 곳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것도 3억대 넘게 사실은 견적을 주셨는데 인간적으로 호소도 해보고 이제 블로그에 이 인테리어 업체에 우리가 홍보도 같이 하겠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서 2억대에 공사를 하기로 합니다. 2억? 네. 6억이 나왔는데 견적이 뭐 말해서 뭐 호소한다고 그게 깎인다고요? 네. 우와. 네. 2억대 인테리어가 와. 네,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야. 캐치 작업해서 받아봤는데 올 화이트로 해서 해달라고 했고 샤시까지 전부 바꾸기로 했어요. 2억대. 그러니까 느낌이 확 다른데요? 호실당 한 2천만 원. 이 네. 2천만 원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네, 2천만 원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를 들어갑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저희가 골조만 남기고 다 뜯어냅니다 하긴 했지만 정말 그럴지 몰랐거든요. 이거는 네, 거의 근데 뭐. 진짜 야, 이거는 네. 야. 나중에 좀 걱정되더라고요. 무너질까 봐. 집을 새로 짓는데요, 진짜? 저희가 이제 안에를 이제 고치기 전에 샤시만 바꿨는데도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오. 여기 샤시비가 굉장히 많이 느낌 있어. 그죠? 오. 이제 왼쪽이 이전 사진이고 오른쪽이 이제 샤시를 한 후의 사진인데 훨씬 더 느낌이 다르잖아요. 야. 인테리어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까 그 집이 이렇게 됐다고요? 네, 이렇게 됐어요. 오, 이제 완전 깔끔한데? 네, 이거 다 제가 입으로 다 대화로 해서 다 바꾸고 처음에는 호실별로 조금 다른 컨셉으로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면 너무 비용이 안 많이 돼요. 나와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다 통일감을 주고 조명 부분만 조금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호실마다 조금 특징이 있어요. 아까 그 썩은 화장실에서 이야. 멋있어졌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낙찰을 한 동을 8억 8천에 받았잖아요. 인테리어 이제 한 동일 2억이 들어갔고 2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네네. 2억대가 아니고 2억이라고? 네, 2억. 제가 최근에 한남동 59평 아파트 한 채 하는데 거의 1억 5천 들었거든요. 그쵸. 근데 한 동을 하는데 네. 저 이분 연락처 좀 저희가 이제 전세를 다 공사한 다음에 한 며칠 만에 바로 마쳤어요. 주위에 세대도 많은데 썩음썩음한데 이 동만 깨끗하니까 전세가 금방 맞춰진 네, 거예요. 그래서 한 개 호실당 8천만 원대 받았잖아요. 전세를 8천에 맞췄어요. 싸게 맞췄네요. 네.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빨리 맞추려고. 네, 빨리 맞추려고. 왜냐면 저희가 대부를 썼잖아요. 아 맞아. 대출, 네. 대부 제대로 갚으셨나 봐요 돈을. 네, 제대로 갚았어요. 빨리 전세를 맞출 수 있어서 대출을 바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네. 당시 이율이 아마 10% 가까이 됐을걸요? 네, 맞아요. 그 정도 됐는데 이게 시간이 길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전세가를 낮추고 대부를 빨리 상환하셨네요. 네, 대부는 근데 막 하시지 마시고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실제 투자금은 3억 정도 들어가요. 총 3억. 야 아파트 한 동에 수리까지 하는데 3억이면 최소 5억 원 들겠다 생각했을 건데 3억이면 정말 나이스하게 잘 나거든요. 잘했죠. 와.
그러면서 예상 수익은 그럼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이제 매매가를 만약에 15억으로 만약에 잡는다. 그러면 시세 차익 한 3.2억. 예, 그러면 수익률 107%. 아니면 저희가 운이 좋게 또 20억에 팔 수 있다. 그러면 시세 차익은 8.2억. 20억은 너무 그냥 희망회로 돌린 거 아닙니까? 모르잖아요. 재건축 되면은 어차피 이제 투자금 회수했고 세팅했으니까 편안하게 있는 거죠. 편안하게 그냥 있는 거다. 네, 그렇게 되면 수익률은 273%. 그럼 이 물건 낙찰받고 나서 바로 4층은 매도하신 네, 거예요? 4층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3억이 매도했으니까 바로 그때 다 팔았으면은 107%의 시세 차익 3.2억, 3억 투자하고 거의 3억을 네, 챙기는 거고 그대로 챙기는 거고.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이 돼서 조금 더 가져가면 충분히 전체 네. 매도 금액 20억이 팔 수 있을 것이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11월에 정말로 예비 안전 진단 통과했어요. 아 이렇게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한 거네요. 네네. 훌륭하다. 너무 좋았어요. 야, 이번 사례는 저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이 물건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봤던 물건이고 이 지역에 사는 투자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건 받았다고 자기는 안 한다고 잘못 받은 거 아니냐고 했는데 야 지금 보니까 낙찰받고서 공사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봤죠 여러분? 세팅까지 아주 굉장히 잘해요. 아파트 한 동을 네, 한 두 번째 낙찰에. 네. 그리고 또 이 아파트를 제가 한 게 혼자 한 게 아니고 공동 투자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3억도 사실상 인당 1억 1억씩 정도, 그죠? 예, 들어가 있는 거죠. 공동 투자를 통해서 부담감을 십시일반 한다면 누구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좋은 말씀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보 투자자라고 해서 너무 겁낼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모하게 도전할 것도 없고 네, 열심히 공부하고 많이 임장하고 그러면은 누구나 투자를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부동산 투자하기 힘들다고 할 때였고 법인으로 투자하면 대출도 안 나온다고 할 때 서울에 계신 분이 과감히 지방까지 내려가서 아파트 한 채 아니에요. 한 동을 낙찰받고 정말 본인의 노력으로 수리비까지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빠른 시간에 매매와 전세까지 전부 다 세팅을 해서 투자금 들어가는 거 별로 없이 아주 편안하게 가지고 있는 대단한 사례를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즐겁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도 투자할 수 있어. 네 감사합니다.